듣동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나도 내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듣동러 2년차 도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나운서 준비생이기도 한데요. 듣동러를 통해서 많은 점을 배우고 또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게 됐습니다. 신청하게 된 계기는 사실 팬심 반, 궁금한 반이었는데 팬심은 제가 지금 기자님들 보면서 채워졌으니까 궁금한 건 주변에서들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되게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다. 방송을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어떤 방송인이 될지 혹은 방송을 계속 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라고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스스로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인생 선배로서 혹은 언론 쪽에서 먼저 일을 해보신 우리 듣동러 기자님들에게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건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좀 여쭤보려고 나왔어요. 프리랜서 방송인이라고도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현재 경제 전문 채널에서 앵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식으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상담해 드리거나 그 강의를 조금 진행하는 전문가 위원님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듣동러랑도 이어지는 부분이 꽤 있는데 고란 기자님이 하는 방송이랑 고란 기자님 듣고 있나요? 아 이제 보고 있나요로 해야 되는데 그치? 그쵸. 우리 너무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영상 친화적이지 않아가지고 뭐 진행해 주세요, 홍 기자님. 갑자기 왜 이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광고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광고 회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PT 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남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가 많아서 내가 좋아하는 건 기획일까 말하기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기획도 물론 재밌지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걸 전달해 주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직업적으로는 아나운서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아나운서 쪽은 사실 저희도 아주 디테일하게 몰라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몇만 대 1이래 그냥 우스갯소리로 신이 점지해준 친구들이 간다.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워낙에 경쟁률도 심하고 주변에서도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안 돼도 네 탓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 다 안 된다 그래도 나는 될 때까지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서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예요? 준비하시면서? 호감형이어야 한다는 기준 아래에서 좀 제 외모를 재단당하거나 평가당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점. 뭐 면접 자리나 이런 데서 그죠. 워낙 보여지는 게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대놓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죠. 화면보다 본인이 통통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스물보다 화면에서 통통하게 나온다고? 네네. 근데 그걸 본인한테 물어보면 그러게요? 라는 대답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아나운서라는 꿈을 정해놓고 달려가다 보면 가끔 목적이랑 방법이 좀 전도되는, 수단이 좀 전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인 대회 에피소드였어요. 나는 다이어트도 다 못했고 얼굴도 어디가 부족하고 이런데 내가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한없이 연습을 하는데도 카메라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래, 어차피 남들 앞에서 드러낼 거면 그런 대회를 통해서 이 걱정을 조금 덜어낼 수 있다면 나가보자. 두려움도 그냥 깨부셔보자 하는 좋은 의도로 나갔었지만 제 영혼이 다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수상 기회를 이제 버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근데 많은 지망생들이 이제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하게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미인대를 통해서 이제 아나운서 공중파 아나운서 된 성공 사례들이 있으니까 정말 조금 뽑는데 그분들의 스펙을 채워야지 내가 뭔가 조건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 되게 쉽잖아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나 스펙을 더 쌓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돌아봤을 때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았듯이 저도 영향을 줄 텐데 나중에 저를 보면서 꿈을 키우는 친구들이 만약 생긴다면 그 이력 한 줄을 보고 그 대회에 또 자기를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었어요. 저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그런 경력은 제 경력란에 별로 쓰고 싶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 근데 너무 그 방송에 나오는 여성들의 모습이 획일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정형화돼 있는 그 그래서 왜 일전에 한번 어떤 아나운서가 안경을 끼고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닌데도 너무나 낯선 일이다 보니까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도 좀 허탈감 플러스 약간 자조적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궁금했던 게 안경을 쓴 남성 앵커분들은 많으신데 여성 앵커분들은 없어서 여성이 안경을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방송계 안에서? 하고 여쭤보니까 뭐 안경을 쓰면 그 빛에 반사되는 거를 뭐 맞춰서 카메라를 다시 설정해야 되고 뭐 아무튼 안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그럼 남자 아나운서는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었어요. 이 여성한테 많은 환경이 바뀌는 게 싫구나,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확 와닿아서 저도 약간 그런 선배처럼 하나씩 그 규범이나 틀을 깨는 방송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그러게요. 저도요. 나이 지긋한 할머니 아나운서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스타일의 진행 방식과 뭐 그런. 그렇죠. 지금도 너무 매력적인 여성 스피커가 많은데 그 자리가 없다는 게 너무 좀 속상하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계속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한 번도 계획이 없었던 적이 없고 플래너가 비어있던 적이 없고 열심히 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대학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항상 다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이 좀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소박한 꿈이 있다면 다음을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한 게 명상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고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항상 방점이 미래에 찍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미래에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그러려면 지금쯤 여기쯤 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간극이 있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소박하게 그냥 다음 플래너가 좀 비어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가 저의 아주 소박한 바람입니다. 모두가 나를 되게 막 압박하는 것 같고 나도 나 스스로를 되게 압박하는 느낌이 들어서 템플스테이를 갔어요. 어때요? 언제쯤 갔어요? 2013년 13년 입사 이제 한 3년 차쯤 됐을 때 이렇게 암자에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데 2013년 홍상지 기자랑 저랑 같은 팀일 때 아니에요? 괴롭힌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이제 알 것 같네요. 그냥 암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정말 이 상태를 즐기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막 떠올라가지고 템플스테이에서 그걸 못 비워냈어요. 번뇌에 차 있었군요. 템플스테이 가서.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니까 만약 기자님들한테 26, 7으로 돌아간다면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저는 취준을 되게 길게 했고 되게 뭐든지 늦된 애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생각해보면 자기 비하 되게 심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 거울 보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 나한테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붙는 것도 없고 면접 가면 맨날 떨어지고 막 이랬어가지고
26살, 27살의 저를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제 스스로를 되게 싫어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 나를 되게 늘 부정당하니까 뭔가 면접에서 맨날 떨어지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냥 나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때 약간 그냥 그때로 돌아가면은 그냥 되게 정말 너무 잘 하고 있는데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말고 자기 비하하지 말고 분명히 분명히 10년 뒤, 뭐 5년 뒤, 10년 뒤 너를 돌아보면은 너 정말 그때 너무 고군분투하고 너무 애쓰고 있었어. 너무 잘하고 있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때 너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밥 꼭 잘 챙겨 먹으라고. 알겠습니다. 밥 꼭 잘 챙겨 먹겠습니다. 이거 꼭 살려주세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내가 정말 이 일을 혹은 뭐 이 직업을 가질 만한 능력이 되나? 내 안에 어떤 그런 잠재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확신이 계속 안 들어가지고 그거는 내 나이를 먹어도 계속 그런 생각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나이대가 제일 심한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속도에 얽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천천히 가도 되고 좀 느려도 되니까 너무 그거에 대한 강박이나 그런 거 없이 천천히 방향만 잘 잡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쉬어가도 되고. 네, 쉬어가도 되고. 근데 딱 이 얘기가 제가 저 이제 학교에서 고시실 이렇게 독서실처럼 돼 있을 때 포스터에 저는 맨날 혼자 떨어지는 사람이었으니까 학교에서도 되게 공부하는 애들끼리 다 이렇게 알잖아요. 쟤는 맨날 떨어지는 애래. 약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 자리에 그 홍상진 기자가 얘기한 그 말을 제가 포스터에 붙여놨었어요.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그 글자를 써놨었는데 제일 힘든 사람은 지은 씨일 거고 지금 제일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도 지은 씨일 거고 내가 말하는 게 뭔가 라떼는 말이야 같은 말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고민을 우리 기자님들도 했었다. 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이고 너무 닮고 싶은데 나도 그런 고민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돼가지고. 근데 지은님은 안에 되게 단단한 뭔가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냥 그걸 믿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 아나운서분들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신 일이 있었어요. 고용 성차별 문제로 프리랜서 아나운서들한테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건 그만큼 급여에 타격이 간다는 이야기였는데 1인 시위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들 얼굴도 모르는데 무작정 이제 음료수를 들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해요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뭔가 저는 언니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엄청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 이렇게 손 잡아주시면서 근데 지은 씨는 단단한 분이니까 지은 씨 같은 분이 응원해 주시니까 힘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나. 그래서 단단하다는 이야기가 가장 큰 칭찬인 것 같아요. 단단하다고 해주시니까 믿고 가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갑자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갑자기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 갑자기의 순간에서 잡느냐 흘려보내느냐는 본인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잡아서 후회했던 적도 있고 흘려서 후회했던 적도 있는데 무슨 일이든 갑자기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잡던지 흘려보내던지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뭐든지 두 개 다 맞았다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 인생은 갑자기라는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